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 가이 래슈차이너의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입니다. 원제는 Seven Deadly Sins, 말 그대로 일곱 가지 죄악에 대한 책이에요. 분노, 탐식, 색욕, 질투, 나태, 탐욕, 교만. 브래드 핏 주연의 영화 세븐의 바로 그 일곱 가지 죄악이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중세수도원에서 촛불 켜놓고 읽어야 될 것 같죠? 형제여 그대의 영혼은 탐욕에 물들었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가이 래슈차이너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수면장애를 다뤄온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죄악을 두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말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 행동은 정말 의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뇌와 몸의 문제인가를 묻는 책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도덕의 문제였습니다. 화내면 인격이 나쁜 사람, 많이 먹으면 의지가 약한 사람, 게으르면 정신 상태가 썩은 사람, 질투하면 마음이 추한 사람, 교만하면 인간이 덜 된 사람.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또 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꽤 짙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거를 뇌의 탓으로 돌리면 사회가 오히려 더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 때 폭발한 건 제가 아니라 제 편도체가 한 일입니다. 제가 야식을 먹은 건 제 시상하부가 시켰습니다. 이런 식이면 회사 인사평가도 MRI 같은 걸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거를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화내는 사람은 인격이 나쁘고, 많이 먹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세상은 깔끔해지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또 너무 쉽게 재단하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중간지대를 다뤄요. 우리가 죄악이라고 불러온 감정과 행동은 어디까지가 선택이고 어디부터가 뇌와 몸의 문제일까? 분노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우리는 분노를 보통 나쁜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분노가 단순히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말해요. 슬픔, 공포, 혐오 같은 감정은 우리를 자극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도망가게 만들죠. 근데 분노는 그 반대예요. 분노는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대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버티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분노가 어떤 공격성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때 문제가 돼요. 책에는 뇌의 문제로 인한 발작 이후에 극심한 분노와 폭력성을 보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질문이 복잡해져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뇌의 어떤 특정 회로가 고장난 사람인가? 특히 이마 앞쪽의 뇌, 전전두엽은 일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합니다. 감정과 충돌이 엑셀이라면 전전두엽은 브레이크죠. 이 브레이크가 손상되면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에 끌리고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볼 때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단순하게 인격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뇌가 그러셨군요, 그럼 계속 화내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재앙이에요. 여기서 이 책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이 책은 인간을 면죄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도 않아요. 탐식, 즉 지나치게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만을 또 너무 쉽게 인격의 문제로 봐요.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 자기 관리가 안 된다. 물론 생활 습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자는 식욕이 유전자, 호르몬, 뇌의 보상회로, 환경, 사회적 관계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시상하부 같은 뇌 영역이 손상되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체중이 급격하게 늘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기준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살은 혼자 찌는 것 같지만 인간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식욕도 어느 정도는 사회적입니다. 물론 비만이 전염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요즘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설 소재로는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댓글창이 먼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질투에 대해서 다룬 챕터도 흥미롭습니다. 질투는 정말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질투가 전혀 없는 사람은 무슨 성인 군자이거나 아니면 아직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에서는 질투에도 양면성이 있다고 말해요. 누군가의 능력이나 어떤 성취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감정, 이것도 일종의 질투죠. 이런 게 있고, 이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운동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뭔가를 만들게 해요. 반면 악성 질투는 다릅니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걸 잃었으면 좋겠다로 가요. 여기서부터 질투는 에너지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질투는 흥미롭습니다.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남을 질투할까요? 저자는 이 점을 아주 예리하게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열등감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특별해라고 말하지만 안쪽에서는 혹시 내가 별것 아니면 어떡하지? 라면서 이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사를 갈망하고 비판에 예민하고 거부당한 걸 과민하게 받아들이고 남을 비웃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쯤 되면 이들의 어떤 우월감은 단단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깨지기 쉬운 자존심을 감추기 위한 갑옷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되게 안쪽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두껍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이 더 두꺼워요. 그리고 나태에 대해서 다룬 챕터에도 꽤 우픈 사례가 하나 나와요. 하루에 20시간씩 잔다고 주장한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육아도 제대로 못하고 아내가 거의 모든 가정생활을 떠맡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침대에 오래 누워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뇌파를 검사해보니까 20시간 중에 이제 상당 시간은 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수면이 아니라 고도로 일종의 침대화된 회피였던 거죠.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서 우리 이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이러니까 입원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요. 남자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육아도 돕고 쇼핑도 하고 요리와 청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이죠. 다만 의학적 기적이라기보다는 책임 앞에서 발현된 어떤 생존 본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모든 나태가 꾀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책은 무감동,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헌팅턴병, 무도병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신경학적 문제에서 나타나는 의욕 상실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회피를 병으로 포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의 분노, 식욕, 성욕, 질투, 나태, 탐욕, 교만이 뇌와 몸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제 생각은 사실 이렇습니다. 뇌가 시켰다는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뇌는 다른 사람의 뇌가 아니에요. 내 뇌입니다. 물론 통제할 수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 질병, 성장 환경, 뇌 손상, 호르몬, 중독, 사회적 조건. 인간은 순수한 자유의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답은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양극단이 아니라 그 스펙트럼 위에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단호한 책임이 필요할 겁니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 균형감에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 쉽게 악마로 만들지 않고 동시에 인간을 너무 쉽게 피해자로만 만들지도 않습니다. 7가지 죄악은 사실 우리 안의 7 괴물입니다. 그런데 괴물이라고 해서 전부 죽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힘이 될 수 있고, 질투는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고, 탐욕은 발전의 욕망이 될 수 있고, 교만은 때때로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괴물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괴물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입니다. 이 7 괴물이 사는 마음은 애초에 제가 기대했던 인문학적 책이라기보다는 의학적인 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어떤 철학적 문장이 쏟아지는 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제 사례들이 많고 뇌와 마음의 연결을 보여주는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나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질투하는지, 언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지,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 명상 같은 게 이제 내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이라면 이 책은 그 마음 뒤에 있는 뇌의 배선을 살짝 보여주는 책입니다. 결국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 안의 괴물은 죄인가, 병인가, 본능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괴물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흥미롭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브루스의 북살롱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